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특별한 가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살 때 이미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전국을 누볐던 한 소년.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7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겪어야 했던 청년. 그리고 마침내 2025년, 22년의 긴 여정 끝에 미스터 트롯3의 정상에 올라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이 된 가수. 바로 김용빈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치열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김용빈의 눈물겨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천재 신동의 탄생, 할머니의 미용실에서 시작된 꿈. 운명 같은 만남. 1992년 9월 18일, 대구 수성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3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게 된 김용빈. 그런 그에게 구원이 된 것은 바로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미용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트로트 음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당시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이루지 못한 꿈이 손주를 통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주가 하도 귀여워 영업용 노래방 기기를 집안에 설치해 주셨습니다. 어린 용빈은 놀이터도 가지 않고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4살 때부터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한 그는 이미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7살 운명을 바꾼 백화점 무대. 1998년 7살의 김용빈은 대구의 한 백화점 노래 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방송 출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종 행사를 다니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그는 이미 프로 가수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2살의 정식 데뷔, 너무 일찍 진 무대. 2004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김용빈은 제14회 남인수 가요제 청소년 부문에서 대상을 받으며 정식으로 데뷔합니다. 타이틀곡 선아야가 수록된 첫 정규 앨범 데뷔 콜렉션을 발표한 것이죠. 당시 그는 이미 300곡이 넘는 트로트를 외워 부를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특집 방송에는 단골로 출연했고 단인 행사만 290회가 넘었습니다. 2005년에는 SBS 도전 천국에 출연해 중학교 1학년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모두가 천재 트로트 신동, 김용빈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빛나는 신동 뒤에 숨겨진 어둠. SM엔터테인먼트의 제안과 선택. 중학생 시절 김용빈에게는 놀라운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수만이 직접 그에게 아이돌 합류를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받은 그룹은 바로 샤인이었습니다. SM을 실제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수만은 우리 회사에 로쿠꺼란 노래가 나오니 네가 오면 트로트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거절합니다. 이미 그는 트로트에 깊이 빠져 있었고 아이돌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트로트를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길을 확고히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그에게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올지 당시에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 진출과 변성기의 시련. 2008년 중학교를 졸업한 김용빈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 엔카의 거장, 이스키 히로시의 공연 무대에 서는 등 일본 가요계에서도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그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변성기가 찾아왔고 어린 나이에 일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 게다가 목소리가 변하면서 예전처럼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자
그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7년의 공백기, 무대 공포증과 공황장애. 한국으로 돌아온 김용빈을 기다린 것은 무대에 대한 부담과 심각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쌓였던 무대의 압박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변성기를 거치며 달라진 목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강박증과 우울증도 동반되었습니다. 가장 심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힘들어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무대는 올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는 노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7살부터 시작된 화려한 무대 생활은 그렇게 멈췄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트로트 신동 김용빈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냈을까요? 두 번째 기회, 용기를 내다. 운명 같은 전화 한 통. 그러던 어느 날 김용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트롯 전국체전 작가의 제안이었습니다. 미팅을 하자는 연락이었죠. 처음에 김용빈은 거절했습니다. 아직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간 노래를 하지 않았던 그에게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락이 왔을 때 작가가 한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용빈 씨를 기다리는 팬분들에게 다시 멋지게 복귀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 다시 한번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약을 먹으며 선 무대, 트롯 전국체전. 2021년 김용빈은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합니다. 7년 만에 처음 선 무대였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복용하며 경연을 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최종 5위를 차지하며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백만송이 장미, 노래는 나의 인생, 물새우는 강언덕, 칠갑산 등을 부르며 그는 조금씩 무대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특히 삼남아리랑을 부를 때 선보인 부채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탑8에 들었던 동료 참가자들이 미스터 트로트와 미스트롯3에 참가하며 활동을 확장한 것에 비해 김용빈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돌아가신 할머니. 2024년 6월 김용빈에게 인생 최대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그를 키워주시고 트로트의 길을 열어주신 할머니가 췌장암 발병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할머니의 생전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용빈이가 미스터 트롯에 나가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는 것.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김용빈이 미스터 트롯3 출연을 결심한 것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용빈에게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를 무대로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3 도전, 할머니를 위한 무대. 2024년 드디어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3에 출연합니다. 22년의 가수 경력,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심에서 그는 태진아의 애인을 불렀습니다. 맑고 깨끗한 음색, 절제된 감정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김용빈만의 독특한 해석.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무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선, 1대1 데스매치에서 이별을 부를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부모님과의 이별, 할머니와의 이별, 그리고 7년간의 무대와의 이별. 그 모든 아픔이 노래에 녹아들었습니다. 메들리 팀 미션에서는 연인을 불렀고 준결승에서는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그리고 정통 트로트 대전에서는
1934년 발표곡인 타양살이를 불렀습니다. 특히 타양살이 무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90년 전 노래를 마치 현대곡처럼 재해석한 그의 능력에 마스터들은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습니다. 8주 연속 1위의 기록.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김용빈은 무려 8주 연속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전체 시리즈를 통틀어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진정성을 알아봤습니다. 화려한 기교 대신 담백한 감성으로, 과장된 표현 대신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노래하는 그의 스타일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눈물의 우승. 20년 노래했지만 1등은 처음. 2025년 3월 13일, 그날의 기적. 드디어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김용빈은 인생곡으로 나후 나의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자신을 지켜봐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열창했습니다. 마스터 점수 1490점, 대국민 응원투표 300점 만점, 그리고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무려 44만 3,256표를 획득하며 득표율 27.0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종 점수 2,990점. 김용빈이 이명웅, 안성훈을 잇는 미스터트롯 3대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김용빈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2년 동안 노래를 해왔지만 1등은 처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살 때부터 무대에 섰지만 진정한 의미의 1위는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고모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도 분명 미소 짓고 계실 것이라고 김용빈은 믿었습니다. 김용빈이라는 장르의 탄생. 정통 트로트의 계승자. 우승 이후 김용빈에 대한 평가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음악 평론가들과 마스터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김용빈은 전통 트로트 창법을 계승한 드문 젊은 정통 트로트 가수라고, 과장된 꺾기와 기교를 배제하고 절제된 감성과 담백한 발성으로 노래를 풀어내는 그의 스타일은 초창기 트로트의 정통성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용빈의 노래가 기존의 꺾기 중심 창법과 과장된 표현을 꺼리던 대중에게 트로트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트로트에 선입견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그의 담백한 정통 트로트를 들으며 장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김용빈만의 색깔. 미스터트롯3의 마스터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빈만의 리듬과 색깔, 김용빈만의 스타일, 김용빈만의 장르.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사와 멜로디에 담긴 서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드라마처럼 풀어내는 진정한 아티스트였습니다. 발표된 지 100년 가까운 곡조차 김용빈의 목소리를 통해 들으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감상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도 그를 거치면 품격 있는 음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여 년간 묵묵히 정통 트로트의 맥을 이어온 김용빈의 음악적 위상이었습니다. 우승 이후의 폭발적 성장. 팬덤 사랑빈의 기적. 우승 전후로 김용빈의 공식 팬카페 사랑빈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2013년 개설 후 2021년까지 500명, 2024년 12월 24일 2,000명 돌파, 2025년 1월 31일 5,000명 돌파, 38일 경과, 2025년 3월 1일 10,000명 돌파, 29일 경과, 2025년 3월 16일 15,000명 돌파, 15일 경과, 2025년 4월 13일 20,000명 돌파, 2025년 6월 22일 30,000명 돌파, 2025년 8월 18일 35,000명 돌파,
11년 동안 500명이었던 팬카페가 우승 전후 8개월 만에 3만 5천 명이 넘는 거대 팬덤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전국 투어와 감동의 무대들. 2025년 3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3 탑7과 함께 전국 및 미주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외 18개 도시, 19개 지역, 총 59회차 공연, 177일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특히 몇몇 무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7일에 열린 부산 현인가요제. 이날 김용빈이 무대에 오르자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20여 년간 노래를 해왔지만 이렇게 비를 쫄딱 맞고 부르는 건 처음이라며 워터밤 같고 즐겁지 않나? 비를 함께 맞는 것도 부산에서 여러분과 만드는 하나의 추억이라고 관객을 위로했습니다. 운영 측이 급히 무대 위에 천막을 설치했지만 그는 다시 천막 밖으로 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만 비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비에 젖은 채 무대 조명 속에서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날 예기치 않게 쏟아진 소낙비를 두고 김용빈과 사랑빈을 위한 신의 선물이었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차트와 시상식의 주인공. 우승 특정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는 영탁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음원 발매 당일부터 주요 음원 트로트 부문 차트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신곡 금수저로는 SBS 라이프, 더 트롯쇼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2025년 7월 28일에는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남자 부문 넥스트 리더상을 수상하며 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진정한 스타가 되다. 전국 노래자랑 홍성군 편의 기적. 2025년 7월 13일 KBS 전국 노래자랑 홍성군 편 녹화 현장. 이날은 김용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3 우승 이후 팬들을 직접 만나는 첫 녹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랑빈 팬들이 대절버스 20여 대로 녹화 장소에 집결한 것입니다. 녹화장 2층 양측을 가득 메운 팬들은 김용빈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김용빈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2년간의 무명서름이 한순간에 씻겨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스타가 되었음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녹화가 종료된 후 그는 주차장에 도열한 모든 팬버스를 한 대 한 대 직접 탑승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모든 행사마다 수많은 팬들이 집결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수성모 축제, 고향으로의 귀환. 2025년 8월 31일 김용빈은 고향인 대구의 수성모 축제 무대에 섭니다. 중학생 이후 수십 년 만에 다시 선 고향 무대.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이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진행된 이 무대를 중학생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 다시 서본다며 그는 감격해했습니다. 고향 팬들은 열광했고 김용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텐션으로 무대를 펼쳤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 큰 동작과 모션,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노래. 어린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떠났던 그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 기부로 보답하는 마음. 김용빈과 팬덤 사랑비는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 피해 이웃돕기 기부 4,909만 555원. 2025년 5월 26일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도서 기부. 2025년 8월 5일 몽골학교 나무 심기 기부. 2025년 9월 18일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의 김용빈 생일 기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
8,293만 808원. 생일기념 기부금만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김용빈과 사랑빈이 단순히 성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고 모델과 홍보대사 활동. 2025년 5월, 김용빈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본사랑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브랜드명도 보네스티스와 사랑빈을 합친 것으로 그와 팬덤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월에는 찜닭 브랜드 1위, 두 찜의 모델로도 발탁되었습니다. 또한 러브온탑의 가족돌봄 청년, 후원 캠페인, 굿네이버스의 키다리 아저씨, 해외아동 1:1 결연사업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홍보대사로 활동해왔습니다. 2004년에는 경남 고성공룡나라 홍보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 골프레저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09년에는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심지어 2003년 12월에는 김천소년 교도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소년 수용자 교화 공연에 봉사와 헌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겨우 11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가수 김용빈의 진짜 매력. 무대 위의 카리스마와 무대 밖의 순수함. 김용빈의 가장 큰 매력은 무대 위와 무대 밖의 극명한 반전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입니다. 눈빛, 표정, 제스처까지 활용해 청중을 몰입시키고 노래를 통해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순수하고 때로는 엉뚱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요리를 전혀 못해서 된장찌개인지 샤브샤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요알못. 찜질방, 배 타기, 모션게임 등 생전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은 일찍 데뷔한 가수. 춤을 잘 못 추는데도 정확히는 방향을 헷갈려 하는데도 열심히 추는 모습. 매미와 씨름하는 장면, 예능에서 보여주는 파닥파닥 춤 등은 팬들에게 큰 웃음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하지만 무대에 대한 그의 열정과 프로 정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피부 기초 제품만 수십 개를 사용하며 클렌징을 10분씩이나 합니다. 토너만 4개를 바른다고 합니다. 방송 비하인드에도 피부 관리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관리는 무대에 대한 존중이자 자신을 봐주는 팬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반려견 김탄과의 일상. 김용빈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김탄입니다. 김탄의 산책을 위해 변장을 하고 나가는 모습, 김탄과 교감하는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바쁠 때는 동갑내기 친구이자 미스터 트롯3 참가자였던 크리스 영이 김탄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경연 중에도 서로 편곡을 도와줄 만큼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는 두 사람입니다. 팬미팅과 특별한 선물들. 블루스퀘어 팬미팅의 전석 매진. 2025년 10월 15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솔트레블 홀에서 첫 번째 소속사 공식 팬미팅 스카이캐슬이 열렸습니다. 1379석 규모의 공연장,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 차례 공연 모두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김용빈은 수덕사 행사에서 팬미팅 티켓을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본인도 티켓팅을 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매진되어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사랑빈이 선물한 커스텀 마이크. 2022년 9월 3일 제6회 팬미팅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연출됩니다. 김용빈이 내 삶의 이유 있음은을 부르던 중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당황하는 그에게 마이크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사랑빈 팬덤 최초의 커스텀 마이크가 깜짝 선물로 전달되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멈춰서 있던 그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감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무대와 활동에서 이 커스텀 마이크를 소중히 사용해왔습니다. 2025년 8월에는 두 번째 커스텀 팬마이크 3종, 화이트, 블랙, 핑크가 선물되었습니다. 특히 블랙 팬마이크에 대해 김용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팬 여러분을 저의 심장이자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에서 팬들을 보면 반짝이는 눈빛이 별빛과 같아요. 팬들의 손을 한 분 한 분 모두 잡을 수 없기에 팬들을 별로 상징하여 마이크에 팬 별들을 달았고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팬들을 별들을 잡고 노래합니다. 화이트 마이크에는 진을 상징하는 왕관 모양의 큐빅 장식을 더했습니다. 래핑버스와 전국적 팬 활동. 2025년 3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김용빈 래핑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1호차 대구 경북, 2호차 서울, 3, 4호차 경기 남부, 5호차 울산, 6, 7호차 부산과 경남, 8호차 서울, 9호차 경기 북부, 10호차 대전 충청 세종. 전국 곳곳에서 김용빈의 얼굴을 담은 버스가 달리는 광경은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21일 미스터트롯3 팝세븐 창원 콘서트는 김용빈 우승 후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일떡, 무료 카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진 워터트롯 생일의 기적. 1000명과 함께한 생일 파티. 2025년 9월 13일 충남 당진시 아마존 아쿠아파크에서 워터트롯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김용빈의 34번째 생일을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행사 종료 후 사랑빈 팬들은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팬들이 참여한 이 생일 파티는 김용빈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수영장에서 노래를 불렀고 가수 인생에서 가장 비를 많이 맞았던 무대 중 하나였지만 1000명이 넘는 사랑빈과 함께한 순간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후 9월 18일 생일 당일에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온라인 라이브 팬미팅을 진행했는데 무려 9천여 명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빈은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사랑빈과 같이 비를 맞았고 가수 인생에서 가장 비를 많이 맞았던 부산 현인가요제와 평생 처음으로 수영장에서 노래 부르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랑빈과 함께한 생일 파티가 있었던 당진 워터트롯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악적 평가, 김용빈이라는 장르. 마스터들의 찬사. 미스터트롯3 경연 내내 마스터들은 김용빈에게 특별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장윤정은 김용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용빈 씨가 노래를 부를 때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너무 잘 보여요. 어릴 때는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학교 생활도 못했고 수학여행도 못 가봤고
무대는 그냥 혼자 서 있는 거잖아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어릴 때의 그 부담감은 컸을 것 같아요. 이 평가에 김용빈은 주저앉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연자는 김용빈만의 리듬, 김용빈만의 색깔, 김용빈만의 장르가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 계승. 음악 평론가들은 김용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용빈은 전통 트로트 창법을 계승한 드문 젊은 정통 트로트 가수다. 과장된 꺾기와 기교를 배제하고 절제된 감성과 담백한 발성으로 노래를 풀어낸다. 오늘날의 트로트가 기교와 화려한 기법에 치중하는 흐름을 보이는 데 반해 김용빈의 전통 트로트는 표현을 자제하고 절제하며 가성과 흉성을 오가며 담담히 정서를 전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의 창법은 때로 발라드와 유사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야말로 초창기 트로트의 정통성을 잇는 본질이다. 이어폰 세대를 위한 보컬. 특히 주목할 점은 김용빈의 보컬이 현대의 음악 소비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조절된 호흡과 음색은 장시간 들어도 피로감이 없으며 섬세한 감정선은 소리의 미세한 떨림과 호흡까지도 청중에게 전달된다. 이는 대형 공연장에서뿐 아니라 스트리밍 1인 청취 환경에서도 강점을 발휘하는 김용빈만의 특징이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현대 청취자들에게 김용빈의 노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공연장이 아닌 개인의 방에서 이어폰으로 들을 때 그의 진가가 더욱 발휘됩니다. 2025년 김용빈의 해. 방송활동의 전성기. 2025년은 그야말로 김용빈의 해였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3 갈라쇼와 탑세븐 비긴스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 고정 출연했습니다. JTBC 아는 형님,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KBS 아침마당,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SBS 라이프 더 트롯쇼, TV조선 내 멋대로 과몰입 클럽, ENA, 길치라도 괜찮아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했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가요 무대, CJB 전국 탑 가요쇼 등 음악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출연하며 대중과 만났습니다. 잡지 표지를 장식하다. 에스콰이어, 톱클래스, 여성조선, 에스타일, 데이즈드, 인산의학 여성동화, 시사저널 등 주요 잡지의 표지와 커버 스토리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시사저널은 김용빈, 중년의 심장을 뛰게 하다, 활짝 핀 트로트라는 커버 타이틀로 그의 영향력을 조명했습니다. 행사의 메인 가수로. 전국 각지의 축제와 행사에서 메인 가수로 초청받았습니다. 홍성군 전국노래자랑, 부산 현인가요제, 대구 수성못축제, 나주 영산강 축제 등 주요 행사마다 수천에서 수만 명의 관객이 그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나주 영산강 축제에서는 주최 측 추산 약 15만 명의 관객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빈이 전하는 메시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김용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극복한 진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7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그는 결국 그 강박 때문에 7년간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에,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에,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것이라는 것에,
그래서 그의 노래는 더욱 진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김용빈은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7살 때부터 무대에 섰지만 항상 2등, 3등이었습니다. 때로는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의 공백기를 거쳐서도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13일, 33세의 나이에 생애 첫 1등을 차지했습니다. 22년 동안 노래를 해왔지만 1등은 처음입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우승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22년간의 인내, 7년간의 고통,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 그 모든 것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김용빈을 다시 무대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를 키워주시고 트로트의 길을 열어주신 할머니. 그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그의 우승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지만 김용빈은 믿습니다. 하늘에서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는 또 다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이 넘는 팬덤 사랑빈의 사랑을요. 그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래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일본 진출의 새로운 도전. 2025년 11월 26일 김용빈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 더 하모니 60스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2008년 변성기와 함께 힘들었던 기억만 남았던 일본. 그곳에 이제는 미스터 트롯3 우승자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서 당당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고 일본어도 구사할 수 있는 김용빈에게 이것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김용빈의 존재는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꺾기 중심 창법에 거부감을 느꼈던 젊은 세대가 김용빈의 담백한 정통 트로트를 통해 장르에 입문하고 있습니다. 90년이 넘은 곡도 김용빈이 부르면 현대적으로 들린다는 평가는 그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김용빈의 존재는 트로트를 넘어 한국 대중가요계 전체에 새로운 서사를 더해줄 수 있는 잠재력과 새로운 출발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22년의 여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2004년 12살에 데뷔한 김용빈은 2025년 33세가 되었습니다. 22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좌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잊혀진 적도 있었고 다시 일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사랑, 노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그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용빈이라는 장르,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김용빈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 7살 때 무대에 올라 천재 신동이라 불렸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7년간 무대를 떠나야 했던 청년. 공황장애와 싸우며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트로트를 위해 2025년 3월 13일 22년 동안 노래를 해왔지만 1등은 처음입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22년간의 인내와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용기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다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본다고. 이제 김용빈은 더 이상 과거의 트로트 신동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이자 미래의 트로트를 열어갈 아티스트입니다. 할머니가 못다 이룬 꿈, 그것을 손주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노래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3만 5천 명의 사랑빈과 함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와 함께. 여러분, 김용빈의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22년 만에 꽃핀 트로트 신동의 눈물겨운 귀환, 그 감동적인 여정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